저를 이제 안심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는 시들해져도 우리나라 집값을 받쳐주던 전세는 계속될 거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빌라 전세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세 3억 400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3억 4백이요? 네. 들어오실 때 전세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네, 은행에서 1억 1천 받고 또 제가 자영업자라 이제 소상공인 대출로 6천을 더 받고 해서 같이 전세 자금 대출로 썼죠. 지금 빌라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실평은 한 15평이 되는데 이제 20평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세 금액이 주변 빌라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알고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서울 지역과 비교를 해서 큰 의심을 못했죠. 전세금이 3억 4백이면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집으로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서는 3억 정도면은 이렇게 방 3개짜리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과 가까운 거리였고 전세금이 서울보다 그래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서 계약을 하게 됐죠. 여기 집이 경기도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을 알아볼 때 주변 빌라 시세를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정확히 이렇게 시세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서울과 저는 그냥 무조건 비교를 하고 이 주변 시세랑 이거를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빌라 매매 시세가 한 2억 중반 정도도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전세금이 3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갑자기 이 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데 이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분양실장이란 사람이 2달 안 돼서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를 쓰러 와라 해서 이제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이번 달이 전세 계약 만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나요? 수개월 전부터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저는 다시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한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여기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제 그 수개월 전부터 미리 얘기를 했었죠. 현재 집주인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전화는 아예 안 받고요. 제가 좀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얘기를 문자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이 정도 문자가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바뀐 집주인이 이제 갓 20살을 넘은 사회초년생으로 보여지는데 이 계약할 당시에 찝찝한 점은 없었나요? 많이 찝찝했죠. 어린 사람이 임대 사업자라 그러고 집을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분양실장한테 너무 불안해갖고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저를 이제 안심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임대 사업을 많이 한다. 20살 이제 넘은 사회초년생이 이런 큰 규모의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예. 분양실장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안심을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이제 막 20살이 넘은 사회초년생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불안하신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딱히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나야 되는지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이제 막 20살이 넘은 그 바뀐 집주인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이 빌라들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집들에도 지금 전부 전세입자들이 살고 있나요? 바뀐 집주인이랑 한번 예전에 통화를 했을 때 좀 달래기 위해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 몇 개 더 있다. 우리 집 말고 몇 개 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해 주셨나요? 바지 사장이 계약을 했을 때는 집주인이 안 오고 부동산만 왔는데 그 부동산은 이제 처음 보는 부동산이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계약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계약을 진행하는데도 부동산 대표가 직접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공인중개사인 쪽 도장도 찍고 사인까지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집을 계약할 때 이 분양실장이라고 하는 속칭 브로커라고도 하는데 그분들이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혜택 같은 거를 받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집을 보고서 좀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서
이제 미끼를 던지더라고요. 이자도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에어컨도 이제 같이 해주겠다. 그걸 받고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대출 이자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6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좀 뒤에 있는 저 에어컨도 그때 당시에 분양실장이 서비스로 네. 혜택으로 해주신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도 이 바지 사장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차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빌라에 이제 세 집이 같은 케이스인데 다 그 세 집에 이제 바뀐 그 집주인이 주소가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동네에 다 20대 초년생이고 그거를 이제 주민들과 얘기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정황이 의심이 된다. 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하고 하니까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 됐죠. 경제 상황은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전 자영업자인데 많이 힘든 상태고 지금 폐업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죠. 사실 여기 집 매매 금액이 전세 금액이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집주인을 얘기를 잘 해서 달래서? 예, 잘 내서 제가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제 많이 조언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그냥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게 제일 간단하면서 덜 피해 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안 좋은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이용한 거잖아요. 이런 세입자를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진짜 지금도 결정이 딱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이 사회초년생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거든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전세나 매매나 이런 계약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나이가 있어도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진짜 뭐 믿을 게 없어요.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뭐 유튜버를 통해서 한다던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정보를 많이 얻은 다음에 정말 꼼꼼하게 서류 체크도 하고 시세 파악도 하고 진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집주인은 이 진실한 투자자한테 정당하게 집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2020년 10월에 이 빌라를 지어서 이 건축주의자 기존 집주인인 김 씨가 첫 번째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인 21년 5월에 기존 집주인 김 씨와 해당 임차인이 3억 4백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 전세대출 이자와 에어컨 지급 등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입주를 하게 되죠.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1년 6월에 소유자가 김 씨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박 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뀐 소유자인 박 씨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는 연락을 분양업체로부터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찝찝하지만 이 분양업체가 시키는 대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죠. 분양업체가 이렇게 이 바뀐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시키는 이유는 전세계약 만기가 됐을 때 임차인의 전세금을 기존 소유자인 김 씨에게 청구를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이 바뀐 소유자인 박 씨에게만 전세금 청구를 할 수 있게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새 집주인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기존 집주인 김 씨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이 진실한 투자자한테 집을 팔았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21년 6월에 김 씨에서 박 씨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등기 원인을 보면 기존 집주인인 김 씨가 이 빌라를 짓기도 전인 20년 9월에 이미 김 씨와 박 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제 갓 20살을 넘긴 박 씨가 빌라가 지어지기 전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미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즉 21년 5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세팅이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이 빌라를 짓기도 전인 20년 9월에 소유권을 넘길 박 씨를 미리 섭외해놓고 이 비싼 전세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나서 예정돼 있던 박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이 박 씨와 임차인의 새로운 전세 계약서까지 작성해주는 것을 끝으로 이 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새 집주인 박 씨와 임차인만 외롭게 남게 되는 거죠.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 임차인이 박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봐도 소용이 없죠.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도 안 구해지고 매매도 안 될 뿐더러 박 씨는 처음부터 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바지 사장인 박 씨도 잘못이 있죠. 이 짧은 생각에 용돈 좀 벌어보려다가 이런 일에 빠지게 됐지만 정말 못된 인간들은 따로 있죠.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이렇게 판을 짜서 여러 사람들한테 회복이 불가능한 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존 집주인과 사기 분양업체, 이런 인간들을 가만 놔두면 될까요?